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보는 오늘의 한국.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사회. 자유는 언제나 가장 먼저 빼앗기고 가장 나중에 되찾는다. 19세기 중엽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자유의 본질을 질문했습니다. 자유론입니다. 이 책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논할 때 지금도 가장 먼저 인용되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170여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밀은 자유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의 여론이 소수를 억압하는 대중의 폭정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지요. 정부의 탄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수의 도덕적 폭력이며 그 속에서 침묵당하는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지금 우리는 자유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이 자유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줄었고 표현은 자유롭지만 그 대가가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유는 말해지는 것만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유는 어느새 진영 논리와 정파의 도구가 되었지요.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자신과 다른 견해에는 차가운 검열을 가하고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지만 공동체의 이름으로 타인의 선택을 억압합니다. 결국 진보도 보수도 자유를 자신의 논리를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밀은 말합니다. 자유는 권력이 우리를 억압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억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심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폐라 낙인 찍고 꼴통이라 비웃으며 상대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자유는 사라집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스스로 표현을 자제합니다. 대중의 폭정과 여론의 독재. 미리 경계한 대중의 폭정은 오늘 한국에서 여론조사와 SNS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여론을 신처럼 떠받들고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숫자로 정당화합니다. 다수가 말하니까 옳다라고 믿는다면 진실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말해도 극우가 되고 좌빨이 됩니다. 결국 토론은 사라지고 단죄만 남습니다. 비판은 없고 조롱과 배제만이 넘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밀은 자유론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인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설령 그 한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론을 통해서만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반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결국 권력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다양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기검열과 침묵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은 남이 검열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검열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조차 이 말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누군가 캡처해서 퍼뜨리면 어쩌나. 이 생각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이 모든 걱정은 자유의 사회가 아닌 공포의 사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온라인 마녀 사냥이 오늘날 시민들의 입을 닫게 만들지요. 진정한 자유는 단지 법으로 보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언론, 지식인들조차 비판적 사고보다는 자기 진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일종의 정치적 집단 사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경고를 들어봅시다. 가장 위험한 독재는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독재다. 가장 위험한 독재는 선의로 포장된 독재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정의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자유를 쉽게 빼앗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또 다른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권력을 휘두를 때만 독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의 독재자가 됩니다. 자유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감시하며
살아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리고 시민 모두가 그 책임의 무게를 다시 느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 자유는 우리 헌법의 중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지금도 싸워야 지킬 수 있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비자유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요?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미래 자유로는 여전히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숨 쉴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막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국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이 자유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